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생 심장 주치의 심장내과 전문의 박민서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유난히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아파트 계단을 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기력이 좀 쇠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전문의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반자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소하게만 보였던 숨 가쁨, 그 잠깐의 가슴 두근거림이 실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이 보내는 절박하고도 필사적인 구조 요청 신호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침묵의 살인자, 즉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구체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여 년간 대학병원과 진료실에서 수만 명, 아니 10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붉은 피가 흐르는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찾아낸 생명 연장의 실질적인 비결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식탁 위에서 독을 걸러내고 약을 더하는 비결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강철처럼 단련하는 생활 속 황금 운동법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실천하시고 난 뒤 제 손을 붙잡고 원장님, 이 간단한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내 혈관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효과가 강력하게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냉정하고도 중요한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바로 암 악성 신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암이 우리 몸 어딘가에 생긴 하나의 덩어리와의 싸움이라면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피와 길의 문제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60대, 70대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이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그 무섭다는 암을 위협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수직으로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속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박민서 원장, 나는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밥 세 끼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소. 우리 아버지도 혈압이 좀 높으셨고 우리 어머니도 당뇨가 좀 있으셨지만 다들 80, 90까지 장수하셨소. 그저 유전이고 운명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뒷목이 뻣뻣하지도 않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으니 고혈압은 아닐 것이요. 나는 가슴이 아픈 적이 없으니 심장병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요. 제가 오늘 20년 경력의 심장 전문의로서 그 모든 막연한 믿음과 위험천만한 오해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체질과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유전적 요인이 우리의 모든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수많은 현대의학 연구들은 유전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바가 약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훨씬 더 거대한 70에서 80%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과 습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며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스리는지 그 매일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남은 수명과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의 교정은 단순히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소극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이미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한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는, 즉 질병의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마치 옆에서 과외를 해드리듯이 세세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이토록 속절없이 병들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무서운 적들의 정체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적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그 총 길이를 모두 합치면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우리의 혈관은 마치 새 고무 호스처럼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그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심장이 쿵하고 피를 뿜어낼 때마다 혈관은 그 압력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탁하고 수축하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밀어냅니다. 이 과정이 1분에 60번에서 100번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 60대, 70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토록 유연했던 고무 호스가 마치 오래되어 삭은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그 안쪽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그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보내야 하는 호스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펌프는, 즉 우리의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높은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 10명 중 67명은 가지고 계시다는 고혈압의 정체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진 것에 대한 우리 몸의 어쩔 수 없는 보상작용인 셈입니다.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혈압이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 몸이 어떠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뒷목이 뻣뻣하지도 않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으니 혈압은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지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근거 없는 착각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이미 그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막혀버린 뇌경색, 즉 돌이킬 수 없는 뇌졸중 중풍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혹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쓰러졌을 때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이 없을 때 바로 지금 혈압을 재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적은 바로 고지혈증, 즉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녀석과 나쁜 녀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들을 청소해서 간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고마운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 안쪽으로 스며들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죽상반 혹은 플라크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기름 찌꺼기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 기름 찌꺼기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은 마치 오래된 하수구 파이프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점점 더 좁아지게 됩니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고속도로가
1차선, 2차선씩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기름 찌꺼기 덩어리는 마치 얇은 막으로 둘러싸인 여드름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높은 혈압이나 스트레스 염증 반응 등으로 인해 이 얇은 막이 톡 하고 터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은 혈관벽이 터졌다고 오해하고 그 상처를 막기 위해 혈액 응고 시스템을 즉각 가동시킵니다. 즉,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들이 그 상처 부위로 순식간에 몰려들어 엉겨 붙으면서 피떡, 즉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피떡 혈전, 이 좁아져 있던 혈관을 순식간에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혈관이 뇌로 가는 혈관이면 뇌경색이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지혈증이 고혈압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증상도 없이 시한폭탄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살의 김영철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저녁 드시는 막걸리 한두 잔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평소처럼 밭에 나가려던 어르신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코끼리가 발로 가슴을 밟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아드님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골든타임, 즉 황금 시간 안에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세 개의 관상동맥 중 가장 굵은 혈관 하나가 혈전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저희 의료진은 즉시 응급시술에 들어가 풍선과 스텐트 금속 그물망을 이용해 막힌 혈관을 가까스로 뚫어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하셨지만 김영철 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뒤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시다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소. 평생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이처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검은 저승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예고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는 신호 혈압을 쟀더니 수치가 경계선을 넘나든다는 신호,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혈당이 높으니 관리하라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심장이 우리에게 보낸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절박한 신호를 그저 나이 탓으로 피곤해서 그런 것들로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더 이상 그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단연코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약은 의사인 제가 처방해 드릴 수 있지만 음식은 어르신 스스로가 매일 3번씩 처방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약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지금 당장 식탁에서 몰아내야 할 첫 번째 접근 바로 소금, 즉 나트륨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뜨끈한 국물과 칼칼한 찌개, 그리고 짭조름한 김치와 젓갈 문화에 너무나도 깊숙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량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나트륨이 도대체 왜 그렇게 혈관에 나쁜 것일까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금, 즉 염분은 몸 안의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계속해서 혈관 안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즉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이가 들어 딱딱하고 좁아진 플라스틱 호스에 더 많은 양의 물을 더 세게 밀어 넣으려 하니 호스가 받는 압력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주범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오늘부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열의 9분은 아이고 박 원장, 사람이 밥을 무슨 맛으로 먹고 산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라며 거세게 손사래를 치십니다. 저도 60년, 70년 넘게 이어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참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간단한 방안 3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오직 건더기만 건져 드십시오.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에 모조리 녹아 있습니다. 밥을 말아 드시거나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습관만 버리시고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해 건더기 위주로 식사해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 많게는 50%까지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짠맛을 대신할 대체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의 혀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다른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짠맛이 부족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식초를 조금 넣어 새콤한 맛을 강조하거나 고춧가루나 후추, 마늘, 생강파와 같은 알싸하고 매콤한 향신료를 활용해 맛의 풍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볶은 들깨 가루나 콩가루를 넉넉하게 넣어 고소한 맛을 살리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짠맛이 아닌 새콤한 맛, 매운맛, 고소한 맛으로 우리 혀를 즐겁게 속여보십시오. 세 번째, 김치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장식품의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물론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를 완전히 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김치를 드시되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겉절이처럼 갓 담근 김치를 드시거나 혹은 짠 배추김치 대신 싱거운 백김치나 물김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한 번에 한 조각만 집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식탁에서 몰아내야 할 두 번째 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지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각종 과자, 빵, 케이크, 도넛, 그리고 튀김류에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미친 듯이 높이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뚝 떨어뜨리는 그야말로 혈관에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물질입니다. 포화 지방은 주로 동물의 기름, 즉 삼겹살이나 갈비에 붙어있는 하얀 비계 소고기에 마블링 닭 껍질, 그리고 버터치즈, 생크림과 같은 유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화 지방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지방들을 몰아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나쁜 지방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며 혈관 벽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아주 고마운 혈관 청소부이자 혈관 영양제입니다. 이 좋은 지방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메가3 삿든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오메가3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와 같은 차가운 바다에 사는 생선들에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또한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과 올리브유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호두,
아몬드, 잣과 같은 견과류에도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지난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혈관을 되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심장을 살리는 5가지 황금식품을 엄선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 동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의사들이 인정한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토마토가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쇠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붉게 녹이 새우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활성산소라는 나쁜 산소 찌꺼기에 의해 매일매일 공격받고 녹슬어 갑니다. 이 라이코펜 성분은 바로 우리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녹방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라이코펜 성분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실 때 우리 몸에서의 흡수율이 4배에서 5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을 해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황금식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마늘입니다. 마늘 특유의 맵고 알싸한 향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피가 끈적끈적하게 굳는 것, 혈전 생성을 예방해주는 천연 아스피린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다행히도 익혀 먹거나 흑마늘처럼 발효시켜 먹어도 그 좋은 효능이 크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찌개나 볶음 무침 요리에 마늘을 넉넉하게 다져 넣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세 번째 황금식품은 마늘의 단짝 친구인 양파입니다. 양파, 특히 양파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아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기름진 중화 요리를 그렇게 많이 먹고도 서양인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양파를 물처럼 마시고 음식 재료로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볶아 먹어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분은 껍질에 더 많습니다. 따라서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렸다가 보리차처럼 물에 넣고 끓여서 그 물을 식수로 드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황금식품은 앞서 이미 강조드렸던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에 풍부한 오메가3 삼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중 중성지방을 청소하며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가능하다면 3번 정도는 밥상에 등푸른 생선을 올리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리법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등어라도 소금을 잔뜩 뿌려 짜게 절이거나 기름에 넣고 바싹 튀겨서 드신다면 오메가3의 좋은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만 섭취하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생선은 튀기거나 짜게 조리는 대신 찜통에 찌거나 종이 포일에 싸서 굽거나 혹은 싱거운 양념으로 졸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오메가3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5번째 황금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자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혈관의 노화를 막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적정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은 심장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견과류 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 칼로리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한 주먹, 2주먹씩 드시다가는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정도
혹은 본인의 손으로 가볍게 쥐었을 때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 꿀 등으로 조미된 견과류가 아니라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심장 건강을 위한 두 번째 핵심 기둥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어르신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이고 박 원장, 내가 평생 밭이라고 공장에서 일하느라 몸을 써서 지금 무릎 관절, 허리 관절 안 아픈 데가 없소. 나는 평생 일한 게 운동이라 따로 운동은 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운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노동과 운동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엄연히 다릅니다. 노동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정 근육과 관절만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고 관절을 닳게 만드는 소모적인 활동입니다. 반면에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평소에 쓰지 않던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며 특히 우리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계획적이고 회복적인 활동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어르신들께 제가 심장 전문의로서 수많은 운동 중에서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걷기를 추천할 것입니다. 걷기는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입니다. 첫째,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둘째, 헬스장이나 값비싼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그저 편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걷기는 우리의 무릎이나 허리 관절에 거의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동네 마실 나가듯이 혹은 장 보러 가듯이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걷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심장 강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심장을 살리는 걷기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이 평소보다 약간 더 차오르고 이마나 등줄기에 땀이 살짝 벨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가벼운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들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팔은 마치 군인처럼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고 보폭은 평소보다 주먹 하나 정도 더 들어갈 만큼만 넓게 내딛는 것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킨 뒤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차고 나가는 3단 보행을 의식하며 걸어보십시오. 시간은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힘드시다면 15분, 20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너무 좋지 않아서 30분 이상 걷는 것조차 통증을 유발한다면 저는 두 번째 대안으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물속 체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우리 체중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물의 저항 때문에 땅 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폐 기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대안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고정식 자전거 타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혹은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실 때 목숨처럼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경고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새벽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전에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른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며 운동하는 것만큼 위험한 자살 행위는 없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안정 상태에 있다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침 혈압 급상승 morning surge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혈압이 이미 높아져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찬물에 들어간 오징어처럼 급격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높아진 혈압과 좁아진 혈관이라는 최악의 조건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독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이른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발생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가 뜬 이후 아침 식사를 하시고 한두 시간쯤 지나 혈압 약도 드시고 몸이 충분히 따뜻해진 오전에 하시거나 차라리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하시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절대로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숨을 참아야 하는 운동은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한 번에 번쩍 들기 위해 흡하고 숨을 참는 순간, 혹은 화장실에서 변을 보기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는 순간 우리의 흉분의 압력과 혈압은 평소의 2~3배 이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것을 발살바 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혈압이 치솟는 것은 이미 약해져 있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혹은 아령이 없다면 500ml짜리 생수병 2개를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혹은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운동의 핵심은 숨을 참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3번째 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약처럼 챙겨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과 100세까지 팔팔한 심장을 위해 오늘 당장 끊어내고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 4가지와 대신 반드시 만들어야 할 최고의 습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흡연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상식적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에 있어서 담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인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순간 그 속의 니코틴과 수천 가지 유해 화학 물질은 혈관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만들며 혈관 청소부인 좋은 콜레스테롤 HDLC를 말려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 이제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이고 박 원장, 내가 이 나이까지 40년 50년을 피워왔는데 이제 와서 이 담배 한두 개비 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냥 이 낙이라도 즐기다가 죽을라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많은 의학 연구 결과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단 몇 시간 후부터 우리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금연 후 단 1년만 지나도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흡연을 계속하는 사람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관이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유일한 순간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버려야 할 2번째 최악의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물론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가벼운 술, 특히 레드와인 한 잔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음주 문화는 결코 하루 한두 잔에서 가볍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술자리를 시작하면 2병, 3병 혹은 폭탄주를 섞어 마시는 과음과 폭음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그 자체로 심장 근육세포의 독성을 일으켜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알코올성 심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를 교란시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은 혈압을 높이고 특히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나는 술은 괜찮은데 술 마실 때 먹는 기름진 안주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과 안주 둘 다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술을 끊는 금주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금주가 정 어렵다면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절주라도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마시지 않도록 빈도를 조절하고 한 번 마실 때의 양도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1잔을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본인만의 철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술 1잔을 마시면 반드시 물 1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기름진 튀김이나 탕 대신 신선한 채소나 과일, 두부와 같은 건강한 안주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3번째 최악의 습관은 수면 부족과 질 나쁜 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각종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며 우리의 심장과 혈관도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복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 즉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무시는 동안 드르렁하고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 하고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야말로 자는 내내 심장을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멈추는 순간 몸 안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미친 듯이 더 빠르고 더 세게 뛰어야만 합니다. 이는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의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1~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밝은 빛을 피하고 집 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만약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버려야 할 4번째 최악의 습관은 바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라는 낡은 표현처럼 스트레스는 실제로 우리 심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부신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만듭니다. 즉 혈압을 높이고 맥박을 빠르게 하며 혈당을 올려서 당장이라도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치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안고 속으로 삭혀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의 심장과 혈관은 만성적인 전투 상태에 놓여 지치고 병들게 됩니다. 물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권해드리는 스트레스 해소법은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복잡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보거나 작은 수첩에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마지막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최고의 습관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습관은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내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